네, 최근에 어느 자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원래 아니 말이 그렇게 느리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게 나이 먹는 증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꾸 어눌해지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는 게 그래서 오늘도 사실 다른 분들은 20분에서 25분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저는 이제 조금 느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BS는 뭐 로컬 베이스드 서비스라고 AR은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 해서 이제 VR, AR 그러죠. 뭐 VR은 버추얼 리얼리티라 그러는데 그건 가상현실이고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 중에서 AR 중심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해서 이제 그 제가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스터디한 게 사례 연구를 포켓몬 게임을 가지고서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서론서부터 이렇게 쭉 나왔으니까 진행을 위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전에 발표했던 거에 대해서는요. 스마트폰을 이제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을 주로 그 사용을 많이 하시는지요. 근데 저의 경우나 제가 어떤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NS, 카톡이라 그러죠. 카톡, 뭐 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는 그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듣고 하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는 검색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은 이제 우리가 뭐 필요할 때 음성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내용을 쳐서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링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쓰는 게 그 앞으로 이게 더 다른 거를 더 추월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LBS 관련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여기 저도 올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내비게이션을 켜고서 그걸 쫓아서 온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탔는데 거기서 뭐 승강구에서 오른쪽에서 내려서 몇 번으로 가면은 빠르게 간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나오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이제 폴더폰의 통신 기능과 인터넷이 연결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부과되면서 스마트폰의 그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발적으로 늘은 그 보급 때문에 어떤 관련된 산업, 인터넷하고 연결된 관련된 산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뭐 기술 발전을 이뤘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와 증강현실 어플을 중심으로 오늘은 그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서론은 LBS는 아까도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로컬 베이스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는 GPS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칩을 이용해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장 중요한 기능 위치 추적 서비스. 그다음에 공공안전 서비스. 위치 기반 정보 서비스.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119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슨 환자가 생겼다. 또 우리 경찰한테 112 신고하면 그쪽에서 제가 지금 어디에서 전화를 거는지 신고를 하는지 그런 모든 위치 추적이 다 됩니다. 그래서 따로 뭐 여기가 어디다 저기다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도 112 신고를 몇 번 했는데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즉 유선이나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얻은 필요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이것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구글 맵이라든지 일반적인 티맵을 비롯한 뭐 카카오 뭐 이런 것처럼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비콘이라 해가지고 근거리 통신 어느 건물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뭐 삐릭 하면서 휴대폰에 그 건물 내에 있는 뭐 커피점에서 오늘은 이런 그 행사를 하니까 지금 뭐 30%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니까 와서 주문을 바깥에서 하고 가면 벌써 내 주문이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더라고요. 돈만 결제만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상이 편해졌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된 응용 어플의 기능 및 시장 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GPS를 이용한 어플, GPS를 이용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입니다. 뭐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전에 운전을 할 때 지도를 보고 머릿속에다 내가 시뮬레이션 합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이렇게 돌아서 이 길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무조건 차만 타고 어디 간다 하는 전화번호를 찍든지 찍어놓고 그냥 걔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빅데이터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게 막힌다든지 어디로 가는 게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거를 다 선택해서 해주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도착 정보, 기차역 출도착,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우리나라 거를 일방적으로 사용 안 하고 다른 데 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공정성을 기하려고 했는데 이 이후에는 뭐 한국 거도 많이 플라이트 어웨이라고 지금은 이제 출장이라든지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플라이트 넘버만 집어주면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디쯤에서 날아가고 있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그다음에 트랭글은 제가 직접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운동을 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을 켜놓고 내가 운동을 하면 시속 몇 킬로, 여기 고도가 몇 도, 또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서 내가 트래킹이 다 나옵니다. 산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게 평균 속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정 이제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뭐 5km, 10km 그러면 일정 킬로 수가 넘어가면 이제 배지를 줍니다. 그러면 성취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자꾸 부과시키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누구한테 그 배지를 준다는 건 칭찬을 받는 거니까 좀 더 목표를 더 그 가치를 높여가지고서 해서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비콘은 근거리 무선 통신, 이제 블루투스라거나 NFC,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까? 이거 컨택트인가 커뮤니케이션인가 잘 모르는데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그 이벤트를 하는 걸 알려주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서 더 싸게 그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상점이나 소비자가 둘 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뭐 아이쉐어링, 옐로우 마켓, 모바일 자리 배정 서비스, 뭐 자리 배정 같은 건 열람실 자리 배정이든지 예약 입실 확인이라든지 또 도서관의 예약 배정, 또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는 이제 자동으로 위치 파악해서 주위 전시품 목록을 보여주고. 근데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위치 기반 서비스 비콘 말고도 AR 그러니까 그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 문화재 앞에 갔을 때 자동적으로 카메라만 비치면 설명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될 거라고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강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강현실은 이제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그런 보이는 현실 이미지에다가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몇 개를 겹쳐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요 뒤에 나오겠지만 어디 가서 특히 여자분들 뭐 쇼핑을 한다든지 화장품 같은 거 직접 옷을 안 입어봐도 가서 옷 색깔이라든지 옷 모양만 고르면 자기 얼굴만 비치면 그 위에 옷을 입혀가지고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화장을 했을 때 그 화장의 효과가 어떤지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오브제실이라든지 스캔 서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지역을 이게 뭐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을 찍으면 어느 여기에는 뭐가 유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을 이렇게 그 구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당연한 거지만 GPS 장치가 그 단말기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그다음에 자이로스코프라고 그러는 중력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서든지 이게 틀어지지 않게. 그다음에 위치 정보 시스템은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그걸 찍으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게 인터넷으로 가서 거기서 그 정보를 이게 어디다 하는 정보를 이쪽으로 다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사진 찍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5가지.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는 거는 요건 삼성의 스페셜 리포트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경복궁이라든지 이렇게 해태상을 보고서 찍으면 그걸 인식해가지고 그 정보를 이미지하고 통합시켜서 그게 우리 단말기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광화문은 여기 설명이 나오죠. 조선 초기 14세기에 건축된 정궁 경복궁의 남쪽에 있는 정문이다. 해태상은 또 뭐다 하는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3차원으로 또 영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증강현실의 활용 예에서 보면은 마케팅으로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그 가구를 살 때 이케아에서 많이 사시죠? 저도 가끔 우리 애들 쫓아서 이제 가본 적은 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집에 빈 공간에 여기다 뭐를 놓는 게 좋을까 그러면 거기에다 이케아의 잡지를 놓고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 침대를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소파를 놓는다든지 그런 영상이 이렇게 나온다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이렇게 봤을 때 뭐 여기는 좀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컨텐츠가 있겠죠. 그걸 등장한 것처럼 연출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광고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이라든지 옷 같은 거를 거울로 보면서 자기가 그 실제로 입은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해서 어떤 홍보 효과도 크고 또 피팅룸에 가서 직접 뭐 벗고 입고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LBS에 관련된 응용 어플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LBS와 앞으로 이제 이게 상당히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하고 같이 이게 기술이 이제 그 공유되는 기술이 앞으로는 상당히 그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케어라고 이제 내 주변에 누가 나하고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게 하는 게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무작위로 서로 또 연결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따가 부작용에도 나오겠지만 또 이게 범죄에도 이용되고 그럴 겁니다. 또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이 여행 관련 사이트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여행을 자기가 다녀오고 나서 거기에서 있었던 좋은 거, 좋은 점, 그 평가를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그거를 보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참고로 삼을 수 있게. 자, 이제 사례 분석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개요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포켓몬고는 올해 7월 6일 날 미국하고 호주,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해서 그 전 지구촌을 강타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포켓몬고는 일본의 그 캐릭터 판권자인 주식회사 포켓몬과 구글의 이제 스타트업 회사로 이제 증강현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나이안틱 랩스라는 회사가 공동 개발한 모바일용 게임입니다. 뭐 이것도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현실 세계에서 포켓몬스터를 갖다가 이제 그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서 훈련을 시키고 서로 게임을 통해서 교환하고 거래를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점수가 자꾸 올라가게. 그다음에 기존의 게임과 가장 큰 차별성은 기존의 게임은 우리가 껌껌한 PC방이라든지 자기 방에서 이렇게 틀어박혀서 몇 시간이고 밥도 안 먹고 그것만 하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 포켓몬 게임은 그런 게임에서 전혀 다른 컨셉으로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끌어내서 그 포켓몬을 잡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 포켓몬을 잡는 게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게임하는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것도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포켓몬고 게임에 대해서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보시니까 뭐 대략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캐릭터를 정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러나 액세서리들이 많습니다. 아까 여기에 이렇게 그 로고 같이 보이는 거는 주변에 포켓몬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신호를 보내줘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 매출을 확대시키는 거죠. 자, 이제 포켓몬고 게임의 이제 그 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거를 말씀드려요. 미국에서 이제 제일 처음 출시를 했고 미국에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켓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몰려드니까 그 확률을 높여서 비즈니스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그 지역의 무슨 백화점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는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출연할 수 있게, 그게 이제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루에 접속하는 이용자 수를 보면은 포켓몬고가 모든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최고에 올랐지만,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루 종일 우리 카톡 붙잡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은 이용 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졌던 그 일부 그 아이들이 이걸 잡으러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뛰어다니다 보면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사실은 이 포켓몬고 게임의 원래 회사 자체가 이제 물론 합병된 회사지만 일본에서 그 포켓몬이라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제 좀 한 2주 정도 늦게 이제 발표가 된, 이 그림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써 있네요. 아키하바라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영상을 적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프에 보면은 포켓스탑이라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포켓스탑이 뭐냐면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획득할 수 있는 뭐 포켓스탑도 있고 포켓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체육관인데 이제 그런 데 가서 그 게임 아이템을 이제 사거나 어떻게 획득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다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에 이제 빌딩이나 호텔 등에 위치를 하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거기 유동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보면은 파란 건 포켓스탑이 없는 지역. 여기 밤색이라나요? 여긴 포켓스탑이 한 400배 정도 인원이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포켓몬고의 물론 역할도 크지만 원래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가서 이런 걸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예. 중국은 사실 그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구글의 그 구글 맵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도를 구글에서 원하는 뭐 몇 분의 몇 이상의 지도를 제출을 해달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안, 안전에 관련되는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내비게이션 관련되는 회사들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글 맵이 들어와서 모든 거를 그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11월 달에 결정된 것도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걸로 해서 제출 안 하는 걸로. 근데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구글 자체가 구글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SNS는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차단해가지고 사용을 못하니까 이제 복제판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는 성시 정령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도시 정령이라 그래가지고 도시의 어떤 요괴 아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시티 알브스고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하는데 이것도 하루에 이 게임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게임의 특징은 이제 똑같은데 사실은 증강현실은 아니랍니다. 약간 그 버추얼 리얼리티 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현황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구글의 지도 보안 문제 때문에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속초 근교에선 된다 그래가지고 속초 쪽으로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게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쪽에 속초 시장님께서 직접 뭐 여행하는 이제 숙박업소랑 교통 관련되는 이제 그런 회사랑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속초로 오십시오 하고 그런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도 초기에 이게 이제 거기가 사용할 수 있게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78만 명이랍니다.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설치자를 보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다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좀 더 얼리 어답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서 10대가 43%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대가 38%, 그 다음에 30대가 16%, 나머지가 이제 40대라 합니다. 그리고 누적 설치자 수는 78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를 그러면 한국에서 뭐를 하는가 했더니 이제 이게 찾다 보니까 MBC에서 이게 무한도전 500회 기념으로 2번에 걸쳐서 이 게임에 관련돼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서 무도리라고 이제 포켓몬이 아니라 무도리를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서 여기에 나오는 뭐 5명이 거기에 뭐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라든지 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 안 보는데 내 이것 때문에 그거 찾아서 돈 내고 다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이 이제 하다 보면 재밌구나 하는데 한국에서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걸 스타디하면서 다른 그 포켓몬 게임 하는 그 영상보다는 약간 좀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대한항공이 지금도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서 그 매니아들한테 포켓몬고 하러 가면 그거를 이제 자기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항공권 구매하는 사이트에 가면 5%에서 10%뭐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러면 저희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매니아들은 또 이걸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발빠르게 비즈니스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 효과를 보면 아까도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집안에 틀어박혀서 어둠컴컴한데 몇 시간씩 하고 그런 게임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심이 다른데 관심을 안 두는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 운동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바깥으로 이제 끌어내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하루에
수킬로 이상을 걷거나 뛰거나 자기가 좋아서 걷는 거는 피곤하지 않죠. 누가 시키면 피곤하겠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운동 레벨 효과를 올릴 수 있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뇨병이 1형, 2형이 있습니다. 1형은 뭐 선천적으로 그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근데 2형인 당뇨병 환자가 90에서 95%인데 그 중에 80%에서 85%가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섭취하는 열량보다 이게 발산하는 그 운동 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당뇨병 학회에서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반, 지금 현재보다 1시간 반 이상 더 걷거나 서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게임이 상당히 유용하다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개발한 사람이 개발자가 왜 이 게임을 개발하느냐 하는 거는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서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애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가 개발하게 된 동기가 됐다. 뭐 이게 이제 맞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저는 뭐 제가 서베이를 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심리학자가 이제 김병수 교수라는 분이 이제 그 울산대학에 그러니까 아산병원 있죠. 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쓴 글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그 향수나 과거에 대한 그림이라고 그러는 우리가 노스텔지아라고 있죠. 그거를 자극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공유하는 사람들의 전염성이 강하고 그 공유하는 사람들부터 끌어들일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게임, 이 게임 자체가 노스텔지아를 갖다 자극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도 TVN에서 얼마 전까지 했던 뭐 응답하라 1988, 뭐 1994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아 옛날에 저랬어. 그리고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40대 50대들이 막 그거에 뭐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그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임이다.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몬스터, 포켓몬을 저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커서도 이거 옛날에 내가 했던 거 하는 그런 걸 자극했다는다. 그다음에 원시의 본능을 깨우쳤다. 원시의 본능이라는 건 뭐냐면 사냥에 하려고 그러는 게 원시의 본능이랍니다. 인간의 본능은 뭔가 자기가 찾아서 남의 거를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를 자기가 사냥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자기 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본능에 현대적인 그 IT 기술을 접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는 그 학자들 얘기니까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 같은데 이분이 어디야 저 속초에서 이분이 김병수 교수는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적극적으로 이게 하면 좋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게 아마 대부분 그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우울증에 걸리면 우리가 흔히 나가서 뭐 한 5분, 10분 걷는 것도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기전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랍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자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한 가지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 빠져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거를 접목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냈다고 그러고 호주에서는 이걸 가지고 애들을 치료한다는데 호주에서는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죠. 그러면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특히 남녀간에 이렇게 근데 특히 이 10대들 또 이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범죄에 노출되고 또 자기의 정보가 다 새겨나가겠죠. 그런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정보 규제 이용자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의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저 업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이제 일본 뭐 유럽 이런 데서는 이제 그걸 오픈해 놓고 그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 게임
일명 포켓몬고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각종 사고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실의 특정 장소를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캐릭터를 잡는 게임 포켓몬고. 실제로 야외를 걸어다니며 즐기는 게임이다 보니 게임에 심취한 이용자들이 각종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28살 남성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다가 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15살 소녀가 포켓몬을 잡으려고 교차로를 건너다 자동차에 치여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집에서 잘 나가지도 않던 아이가 게임에 이끌려 차도를 뛰어들었다며 제조업체를 비난했습니다. She was actually hit by a car crossing the highway where Pokemon took her. The Pokemon game took her across a major highway at 5 o'clock in the evening. 포켓몬고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묘지나 홀로코스트 박물관 등 추모 시설에까지 포켓몬 사냥에 나선 방문객들이 난입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포켓몬 캐릭터를 따라 으슥한 곳으로 갔다가 강도를 당하거나 게임에 빠진 사람을 몰래 따라가 범행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watch where you're going. Don't become so fixated into your phone that you're not paying attention when you cross the street, when you're getting off buses, or basically walking in public in general.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7개 항목으로 된 포켓몬고 안전 수치까지 발표한 가운데 미국 사회를 휩쓴 증강현실 게임 열풍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각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데 그 포켓몬고 게임을 하면서 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심취하고 있다 보면은 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가서 부딪히고, 또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도 그냥 거기에 있다 생각해가지고 글로 넘어가고 뭐 절벽에서 떨어지고 이런 게 많답니다. 그 비행장도 막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아직 정식 그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LBS AR 산업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LBS 관련되는 그 산업의 발전 전망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드론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저도 드론 쪽에 그 어디 그 카페에 가입해서 조그만 드론 가지고 지금 조금 날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물류 배송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마 그런 쪽에 그런 사업 비즈니스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는 사실은 이게 다 그런 센서라든지 카메라를 통해서 서로 수도 없이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위치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쪽에서 그 좋을까 하는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관련되는 거는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버 택시라든지 카카오 택시, 카카오 드라이버라 해가지고 이제 그 대리운전 같은 거 사이트 이런 게 있습니다. AR 시장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그 증강현실에 관련되는 건데 여기 버추얼 리얼리티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025년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디지캐피탈이라는 데서 발표를 한 거를 일본의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에서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뭐 발표하는 그 연구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AR 시장이 대략 2025년에는 뭐 $1,000억, 120조 원 정도, 뭐 우리나라의 그 1년 동안의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갖다 다 할 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저 버추얼 리얼리티 시장은 뭐 크게 안 했는데 보니까 다른 쪽도 제가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보통 VR 시장의 3분의 1 정도까지 아마 AR 시장이 VR 시장보다는 3배 정도 더 많을 거다 하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자동차의 HUD라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하면은 유리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도 그 경험한 건데 주차 관리 보조하는 건데 차가 이렇게 낮은데 그걸 360도로 이렇게 눌러놓으면 차 위에서 드론에서 찍은 것처럼 차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 차랑 이게
굉장히 복잡한 데서 이게 닿지 않게 그 거리까지 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이게 위성하고 연결이 돼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꼭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쇼핑, 문화재 설명, 교통, 날씨 그런 정보 표시나 이제 게임 등에 상당히 발전적으로 하고 의료기기 관련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수술을 할 때 수술을 하면서 그 부위에 대한 그 영상이 나온다든지 그 부위에 이 환자가 찍었던 뭐 MRI 영상이 수술하면서도 옆에서 이렇게 보조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은 LBS AR 개발을 통해서 우리도 빨리 거대 시장 창출에 빨리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이 한 산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 산업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그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숙박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에 있어서 뒤처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이 휴대성과 이동성이 편리한 특성을 갖는 스마트폰과 융합해서 앞으로 수많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거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요 내용처럼 발전된 기술 위치 정보 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다가 정비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